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어 학습에 특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직톡이 자사 암호화폐인 직토큰의 활성화를 위해 간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비트베리에 탑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비트베리는 암호화폐 복잡한 사용성 문제를 대폭 개선한 간편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간편 송금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루프원 소프트가 만든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직토큰이 비트베리 지갑에 탑재되면서 직토큰을 보유한 사용자들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 자신의 토큰 자산을 지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간 전화번호를 입력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비트베리는 모회사인 업비트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ERC20 기반 100여 종의 토큰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직톡은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SNS로 앱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톡에는 약 1,800여 명의 일반 전문 튜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약 25개의 국가에서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범석 직톡 대표는 외국어 학습에 특화된 글로벌 SNS 직톡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자산 관리가 가능한 비트베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직토큰을 보유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직톡은 최근 글로벌 코인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량 10위권을 유지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BW컴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글이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구글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 정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무역 분쟁까지 거론하며 최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상황을 일부 의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빌리자는 의도입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 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구글세는 전 세계 국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이 본사가 미국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ICT 선진국들은 구글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구글세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글세는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 공룡들이 주된 타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구글세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IT 기업은 이달부터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바티아 부사장은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글의 글로벌 세율은 23% 이상이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비슷한 수치라며 대부분의 세금은 관련 서비스가 개발된 미국에서 내야 하며 나머지는 해외 지사가 설립된 50개국에서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포괄적 협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게 차별적이며 일방적인 세금 부과는 물론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수 미국 IT 회사에게 부과한 특별 세금은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내놓아야 하고 각국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해 전 세계 기업들이 합리적인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불편한 신경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건전한 무역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넓은 시야로 바라보길 촉구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즉,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전 세계의 흐름을 보고 실익을 따지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 사업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최근 고정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은 3% 세금을 부과한다는 디지털세 도입에 의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구글세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이후의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 택시에 50억 원 투자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마카롱 택시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차량 관리는 물론 마케팅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에 법인과 개인 택시까지 아울러 운영에 나서고 있는데요. 향후 전기 택시와 수소 택시도 적극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이번 투자는 전기 택시 사업을 감안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택시업계 상생과 정부의 전기 택시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자 투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KST 모빌리티는 이번 투자로 마카롱 택시 사업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와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 개발에도 협업에 나섭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업체인 그랩에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올 3월에는 인도 1위 차량 호출업체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벗어나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공급자 예측 매칭과 수요 응답형 다이내믹 라우팅 알고리즘 등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대기아차와 KST 모빌리티의 협력은 택시 산업 혁신은 물론 한국적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는 물론 여러 교통수단을 포함한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순한 승차 공유가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승차 공유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남부터미널과 협력해 터미널 내 마카롱 택시 전용 탑승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 성모병원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마카롱 택시 전용 예약 앱을 출시했습니다. 산뜻한 민트 컬러의 전용 차량과 무료 와이파이, 생수, 마스크 등 기본 편의 물품을 구비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드라이버, 사전 예약 호출 방식 등 기존과 다른 택시 사업을 펼치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일부 운전기사들이 성희롱을 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3일 타다를 운영하는 BCNC는 문제를 일으킨 운전기사를 즉각 해고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에 나선 사실이 유출됐습니다. 성희롱은 물론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까지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 45분 카카오톡 타다 드라이버 오픈 채팅방에 만취한 여성 승객 사진이 올라오면서 촉발됐습니다. 사진 속 여성 승객은 타다 차량 뒷자리에 누워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진을 올린 운전기사는 오픈 채팅방에 손님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파출소에 가야 하냐고 묻자 일부는 모텔로 갈지 물어보라, 실루엣이 무지 예쁜 여자분이다 등 거리낌 없이 성희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BCNC는 이번 사건을 심각히 보고 사진을 올린 운전기사는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나선 운전기사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의 특성상 추궁이 쉽지 않다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타다는 지난 5월에도 운전기사가 여성 승객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하며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BCNC는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앱에 공지를 올리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타다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다른 차량 호출 업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타다에 등록된 16,000여 명의 기사 관리에 대한 허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현재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를 소카와 같은 렌터카 업체들을 통해서 승객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량을 대신 운전할 운전기사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웃소싱 업체가 운전기사와 같은 인력을 담당하기에 이번 사건과 같이 운전기사 문제가 불거지면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전기사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성도 보입니다. 현재 타다 앱에 표기된 인력 아웃소싱 업체는 1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재욱 BCNC 대표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 자리를 통해 타다 운전기사의 건증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파악할 뿐더러 운전 테스트까지 실시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버스 택시기사만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 규정을 정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와 경미한 사고 등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성범죄와 같은 강령범죄는 조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BCNC는 지난 5월 가이드북에서 범죄 이력 조회 문구를 음주운전 이력 조회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넥소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유럽 핀테크 그룹 크레디시모가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 전역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라이선스를 승인받아 합법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개 국가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반경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현금을 신속하게 대출받으면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실용적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암호화폐 예대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특히 넥소는 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0억 명 이상이 높은 은행 대출 문턱에 막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넥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이들이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테라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라는 넥소와의 협업이 자체 플랫폼에서 유통될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고 가치 상승이란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전통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세부 협력 사항에는 넥소가 테라를 간편 신용대출 서비스 담보 옵션에 추가합니다. 넥소는 테라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용 확인에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명목 화폐나 암호화폐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테라 보유자는 넥소를 통해 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테라 예치 고객에겐 기존 금융기관보다 몇 배 이상 높은 최대 8% 고유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